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내 종목 관리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직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민의 시작 직설. 오늘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서 요걸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논란의 기회비용. 사실 이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저는 이제 기회비용을 좀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 글로벌 이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이제 상승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예요. 주요 50개국 국가들 비교를 해봐도 네.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부진하게 국내 증시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또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고, 금투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오늘 이제 야당에서 당론을 이제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이제 오전에 열렸는데, 그때도 지금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찬반에 대한 투표, 여러 개를 이제 나눠가지고 좀 투표를 한 것 같은데, 유예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의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안 나서 지도부에 이제 결정을 좀 일임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논란으로 인해서 어차피 만약에 이제 유예를 할 거라면 지난 이제 여러 수개월 동안에 이제 나타났던 그런 이제 노이즈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냥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끝장 토론이라도 좀 해가지고 폐지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조세 정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또 언젠가는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빨리 좀 수습을 좀 하고, 당장 지금 이제 시행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 굉장히 좀 큰 부담이 좀 되고 있다. 다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그냥 이번 주는 눈 질끈 감고 무조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베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런 금투세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이제 해소되고 나면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좀 신고가를 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낙폭과대 업종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거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늘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금투세 논란을 좀 딛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좀 결론은 안 난 상태지만 어쨌든 빠르게 좀 수습을 좀 하고 금투세와 관련된 노이즈에서 시장이 조금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지금 뭐 여러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금투세 이 우려가 해소가 되면 4분기 국내 증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논란을 좀 수습하고 우리 시장도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금투세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수요일 퀴즈 정답은 서진 시스템이었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뭘까요? 네, ESS 관련 대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서진 시스템이 지난 수요일 정답이었고, 오늘 퀴즈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장 초반에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끌고 간 종목이 결국 유한양행이었거든요. 국내 최초로 미국 FDA의 항암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렉나자를 이제 개발한 회사가 유한양행인데, 사실은 이제 제노스코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요 기업하고 같이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요 기업이 유한양행 쪽으로 렉나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 회사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유한양행은 잘 가는데 왜 이 종목은 못 가는가, 이런 이제 종목 질문도 굉장히 많이들 올리셨는데, 오늘은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그래도 저평가 구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답은 네 글자니까 오늘 말씀드린 요
기업 이름과 그리고 저희 이제 생방송 화면 인증샷 함께 보내주시면 날씨가 꽤 쌀쌀해졌잖아요. 이제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하락분을 만회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에코프로머티 13만 4천 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매도할까요?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무려 24%나 급등 보여줬는데 더 올라가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 모티는 오늘은 약간은 좀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을 만들었던 게 에코프로 모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모티와 에코의 드림 요 두 종목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양극재, 전구체, 쇼티지 그리고 이제 중국산 기업들을 배제하는 상황, 이제 IRA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오늘 크게 밀리는 건 아니고 어저께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도량 발표가 시장 예상치, 뭐 제가 보기에는 컨센은 부합했다라고 보는데 워낙 좀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까지 이제 공개가 좀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주가의 이제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이제 선반영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조정이 진행이 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13만 원 조금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오늘 조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단기 목표가를 15만 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가는 12만 원 보시고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LG 생활건강 46만 5천 원 비중 70%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린 지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비중도 너무 크시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중이 지금 뭐 70% 정도고 매수하신 가격도 40만 원대 이제 위에서 매수가 되셨다면은 아마도 한 4월, 5월 달에 이제 LG 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하고 같이 막 이제 상반기 때 우리 화장품 종목들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실리콘2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매일같이 이제 신고가 치던 그 랠리 때 아마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자꾸 물타기를 하셨던 건지 어쨌든 비중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뭐 더 사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것도 저는 화장품을 공략한다라고 하더라도 실리콘2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또 화장품 종목들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화장품은 지금 중국보다는 북미 시장 수출이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지금 우리 9월 수출 데이터를 이제 보더라도 화장품 기업들의 이제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견조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상방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0만 원 위로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목표가는 일단 4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대신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화장품 기업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두루두루 보시는 게 오히려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인데요. 요즘 방산주들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현대로템 매수가 15만 1천 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최고가 갱신했는데 매도하고 다시 진입해야 하나요? 아님 더 갈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이번 주도 징검다리 휴장이지만 꼭 전쟁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이 기업들은 수주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뚫고 계속해서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동종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거 수주 잔고가 막 조 단위가 아니라요. 수십조 원 단위로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실적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로템이 오늘 다시 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 그리고 오늘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이 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4, 5% 정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탑3 방산주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해드린 것처럼 방산주들은 단기 테마
전쟁과 관련된 테마로 보지 마시고 수주가 좀 급증하고 있고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기로 접어드는 이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은 뭐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한번 상담한 종목인데 BH 매수가 21,200원 어떻게 해야 될지 물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BH, LG 이노텍은 이제는 조금 물을 타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비중이라면 왜냐하면 이제 애플 아이폰 16 출시에 대한 이제 얘기들 다 나왔고 LG 이노텍도 뭐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이제 실적 컨센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문제는 10월 달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배포되고 난 이후에 아이폰 16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면은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가격 반등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아무리 디자인에 대한 뭐 혹평,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혹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교체 주기가 도래한 건 분명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또 IT 제품들 온갖 또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미국도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연말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제 제품군이 또 IT 제품군이거든요. 스마트폰 판매량도 분명히 저는 연말에 특수를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보고요. 반등 목표치는 2만 1,000원 정도 보시고 비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네, BH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9월 26일에 편입했던 코아스템 캐몬이 1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었는데 계속 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쯤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코아스템 캐몬은 8월 달에 제가 저기 저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세가 워낙 좋고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제 편입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코아스템 캐몬이 오늘 장중에만 지금 14%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루게릭병 이제 치료제 뉴로나타 R 임상 3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상업화에 이제 임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에서는 이미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FDA 임상 3상 품목 허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좀 솟구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후장에 만약에 14,500원, 15,000원 제가 목표가를 15,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요 자리 한번 넘겨버리면은 이제 52주 신고가 랠리가 한번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다른 업종 다 제쳐놓고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에 이제 베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 이제 해소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그것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장이 일정 부분 이제 자율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700포인트를 살짝 깼다가 3주 만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11%가 넘게 반등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들어 올려놓고 나면 결국에는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누른 종목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코아스템 캐몬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편입을 좀 한 상태였고 오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뚫어내는 대량 거래가 이제 한번 터져주면은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일단 15,000원 목표가 유지를 좀 하면서 요거 넘어가면 제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목표가 유지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8월 28일에 편입했던 D&D 파마텍이 30%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진짜 강한 종목들은 항암제 쪽,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까 제가 퀴즈로 말씀드렸던 그 기업 이런 종목들이 막 10%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도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오늘 넘어섰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잊어버리실까봐 D&D 파마텍을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펩트론이 유증 일정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이지만 5만 원 여유 있게 지금 안착을 하면서 유증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4만 원 중반대가 아직 유증 발행 가격 확정은 안 됐지만 최초 공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원 중반대가 이제 유증 발행
발행 가격이기 때문에 유증에 참여하는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 1,200억 원 정도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펩트론 주가도 이제 다시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D&D 파마텍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인벤티지랩하고 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빅파마와 이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런 기업들 이제 10월 달에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잖아요. 한 달 이제 치료비가 한 34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이 좀 된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감안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쪽도 아직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30%가 넘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만 잘하면 뭐 5만 원 정도까지 상장되고 나서 이제 5만 원 뚫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심하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버행 이슈도 이제 다 해소가 된 상태여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D&D 파마텍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공략해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9만 9,300원 현재가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시장 설명드릴 때 어차피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뚜렷한 주도 업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결국 주도 업종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치는 종목 항상 이제 최고가를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섹터가 시장을 이제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월 달에도 당연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금투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우상향 패턴의 이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약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좋습니다만 피부 미용 관련된 뭐 클래시스라든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파마리서치 같은 이런 이제 주사제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도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파마 리서치는 4월, 5월, 6월, 7월 달까지도 옆으로 이제 좀 행보하는 이렇게 행보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8월 달부터는 오히려 아주 완만한 이제 우상향 패턴이 정확하게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선 요 자리가 딱 찍고 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면서 우리 전형적으로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고점을 높이고 눌림목 조정 주고 다시 고점 높였다가 눌림목 조정 주고 또 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이런 패턴이 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리쥬란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관절염 치료제와 관련된 켠듀란 매출도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도 지금 판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파마 리서치를 포함한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은 30%가 넘는 OPM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 2, 3년 이상 성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를 보시면 뭐 주당 가격이 막 19만 9천 원, 막 20만 원 이러니까 되게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을 버는 속도를 오히려 주가가 저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고평가된 종목들에 비해서 파마 리서치는 상승 여력도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12,510원 현재가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리가켄바이오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직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10만 6,500원 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10만 7천을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최고가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스켓 매수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리가켄 바이오를 포함해서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 쪽으로 바스켓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면서 대기 자금들도 업종 매수를 하기 위한 이제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단 하나의 이제 악재라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금투세와 관련된 논란들. 소위 말해서 뭐 큰 손이 진짜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아니 큰 손들도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떠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판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신규 진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금투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해소됐을 때 가장 좀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한양행, 지아이노베이션 상관관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한양이 결국 지분 투자를 해놓은 회사가 지아이노베이션이고 지아이101을 포함한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특히 요즘에 이제 알테오젠 때문에 여러분들 키투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키투르다하고 또 병용 투여하는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요법, 병용요법 둘 다 객관적 반응률이 상당히 좀 높게 잘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강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슈만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살아나면서 오늘 막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7%가 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하단을 좀 넘어서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AI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엔비디아의 2024 AI 서밋이 10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아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이 AI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바인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하면서 신약 개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솔루션 기술도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지아이노베이션 주가는 오늘 겨우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기술적인 조정 좀 받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가 60일 이평 위에서 오늘 양봉 딱 만들면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지아이 이노베이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에 배팅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 신고가를 치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투자해놓은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